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5만전자가 됐습니다. 6만원이 붕괴가 됐죠. 그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도 2400이 붕괴됐다가 지금은 다시 복구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비중이 커요. 반도체 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반도체가 먼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그만큼 반도체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요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분위기, 증시의 분위기, 경기 침체의 분위기가 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주가라고 혼자 버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2년 동안 외국인들이 내리 팔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계속 지분을 매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대체 외국인들은 왜 파는 거야? 라했는데 2년 내내 팔면서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까지 내려갔죠. 외국인 지분이 코로나 때만 해도 57% 정도 됐었는데 이제 50%로 지분의 7%가량을 매도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외국인 바스켓을 이렇게까지 지웠는데 그럼 다시 사들이지 않겠는가? 실제로 한 3년 가까이 팔았거든요. 이제 슬슬 사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징이 오르기 전에 1, 2년 전부터 사들이고 떨어지기 1, 2년 전부터 하는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들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피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삼성전자 주가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들이 막 바닥을 예측하면서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돌아오면서 바닥을 충분히 다졌다라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난 다음에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 보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보면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서서히 올랐다 서서히 떨어지는 코스피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보고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은 아직도 삼성전자를 열심히 팔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해도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굳이 서둘러서 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모두 하지만 반도체가 가장 핵심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어두워져 가는데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다가 과감한 투자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에 가서 전력을 다해 외교를 하고 있죠. 네덜란드도 갔다 오고 ASML도 갔다 오고 뭐 영국도 갔다 오고 분주하게 움직여요. 대체 저기서 뭐 하나 싶은데 아마 여기서 무언가 하나를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적지 않을 거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내에 투자하는 거, 미국에다 투자하는 거,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거 이런 거 다 합쳐도 금액이 수백조 대인데 여기서 또 유럽에 있는 기업까지 인수를 한다라 그러면은 명운을 건 싸움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커브길에서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커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더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상대를 역전하기가 쉬워지겠죠. 이게 아웃코스 전략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터널이 길지 않고 양산하는 시점에 다시 반도체 호황이 오면은 삼성전자는 상대방을 또 따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성장한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5만전자가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기업들도 어렵다,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고성장하고 있는 테슬라마저 올 들어서 가격을 네 번째로 또 올렸어요. 고용 인원도 줄일 정도입니다. 테슬라조차도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야 코스피 주가가 이제 살아나는데요. 반도체 주가가 오르면은 경기 호황이 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응원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삼성전자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금 갤럭시 S22 세대를 샀습니다. 이제 이걸로 유튜브도 만들 거고 야외 촬영도 할 거고 웹드라마도 만들 거예요. 생각보다 성능이 우수해서 이제 디카는 앞지른 것 같아요. 이 속도면은 나중에 스마트폰 영화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날도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스마트폰 하나가 세상을 다 바꿨죠.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생각해요. 많이 떨어졌으면 다시 오르는 날이 오는 거고 많이 올랐으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만 분류하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빌리자라고 하면은 피터 린치가 이제 뭐 타코벨을 샀었을 때 주가가 진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몇 배나 되는 수익을 냈습니다. 바로 1년 뒤에.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죽을 상인데 이게 언제 회복될지
지속될까요? 많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년에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몇 년 동안 횡보하다가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예측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재무 상태를 봤을 때 망할 기업은 아니고, 앞으로 반도체라는 산업의 미래 전망을 봤을 때 반도체가 망할 산업도 아니라더라.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던진다. 왜?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우수한 기업을 보유했는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공포만으로 그 기업을 던져버린다라는 거는 이것도 굉장한 도박인 거예요. 물론 주식을 사는 것도 도박이지만 파는 것도 도박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거시경제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는 바람에 훌륭한 기업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주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다가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직장을 구했을 때 같이 근무하던 50대 여성분이 계셨었는데 하이닉스를 5,000원에 계속 샀어요. 계속. 전 그때만 해도 하이닉스의 미래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때였었는데 5,000원이었습니다. 정확히 5,000원. 이제 기억나요. 근데 그거를 10억 정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그 주식을 그렇게 사요 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분이 지금도 팔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사람 인생 알 수 없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힘들 때 사야 된다. 그 힘들 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그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선택해서 사서 모았다. 그러면 나는 보상을 받겠죠. 그게 주식 투자라 생각해요. 저는 어려울 때 같이 동업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또 기업을 바라보다 보면은 좋은 기업이 지금 헐값에 거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 상황을 좀 탈출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고요. 5만전자 시절이 그냥 뭐 이번 주에서 끝나고 다음 주엔 다시 6만전자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내만여의 날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날인데 오늘 끝나고 월요일날 휴장이죠. 그래서 공포감이 더할 수는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가 또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